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례의 정비 및 법 개정의 신중 등 시무에 관해 건의한 상소문. 소위 대략은 이러하였다. 전하께서 총명 예지한 작품으로 소위 한식하여 다스림을 도모하시와 매사에 옛것을 따르오니 그 취도의 융성함이 실로 근고에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례가 정하여지긴 하였으나 미비한 절목이 있고 제도가 이미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어지럽게 변경하는 조짐이 있고 또 사유의 거조는 성현이 실현하는 것이어서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삼가 관견을 가지고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복망컨대 성감해서 유의하소서. 지금 3년의 상은 공경으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제도를 좇으나 법을 세운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간혹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녀자의 상제는 출가한 자가 본 종을 위하여 한 등을 감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자와 같은데 지금은 3년상의 남자는 모두 본복을 좇으나 부녀자는 아직도 전조의 폐습을 따라 모두 백일을 한계로 삼아 복을 벗고 혹은 자식이 아비의 복을 입어 바야흐로 최질 중에 있는데 계모가 된 자는 겨우 100일만 지나면 복을 벗고 개가하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녀 상복에 같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작은 잘못 같으나 그 만류의 패단이 이와 같은데 이르니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이것이 그 미비한 것의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대상의 복이 남녀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조 때에 있었으는 부녀는 추포를 입지 않았으나 임모는 오히려 생추포를 썼기 때문에 참최를 입었던 흔적을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녀가 출입하는 데에 참최 의복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임모에 이르렀어도 역시 세숙저포를 쓰고 간혹 빈천 한자가 전과 같이 추포를 쓰면 부자들이 웃기 때문에 또한 모두 힘써서 따릅니다. 무릇 예가 변하는 것이 모두 작은 데서 일어납니다. 만일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두렵건대 부녀의 참최복이 또한 장차 변하여 심화가 될 것이니 이것이 미비한 것의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상중에 있는 자가 나물밥만 먹고 물만 마시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어야 일어나고 만일 상장이 부득이한 일을 만나면 말을 타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박한 말을 타고 배로 안장과 고삐를 쓴다는 글이 예서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가끔 술을 마시고 쌀밥을 먹어 평소와 다름이 없으니 그 기력이 지팡이를 짚을 필요도 없는데 박말을 탄다는 글로 인하여 상사로 인한 것이 아닌데도 살찐 말을 타고 조정길을 달리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미비한 것의 세 가지입니다. 문공가래에는 어미가 같고 아비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소공 5월의 복을 입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조목이 육전에 실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미비한 것의 네 가지입니다. 문공가래에 자기를 젖먹여 기른 서모를 위하여 소공 5월의 복을 입고 유모를 위하여 심화 3월의 복을 입게 되었으니 그러면 유모가 비록 아비의 첩이 아니라도 복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육전 안에 유모를 해석하기를 아비의 첩으로서 젖먹인 자라 하였으니 이것은 유모가 반드시 아비의 첩인 뒤에야 복이 있고 아비의 첩이 아닌 자는 복이 없는 것이 됩니다. 사마운공이 유모를 택하는 것을 논하기를 먹인 자식으로 하여금 성행이 또한 담는다 하였으니 아비의 첩이 아니라고 하여 젖먹여 기른 은인은 있는 것이 가합니까? 이것이 미비한 것의 5가지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무릇 여자가 부모 구고와 남편의 상을 입은 것은 종실로부터 사대부의 집에 이르기까지 100일 만에 복을 벗지 말게 하고 한결같이 예문에 의하여 3년의 상을 마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복의 제도는 임모와 장삼 모두 생주포로 하여 저포를 쓰는 것을 금하고 무릇 남자가 참최를 입는 자는 비록 급한 때를 당하더라도 말을 타고 조정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미가 같고 아비가 다른 형제 자매는 문공가래에 의하여 소공을 입는 것을 허락하고 유모의
이르렀어도 또한 문공갈에 의하여 비록 아비의 첩이 아니라도 심하 사물을 입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헌사에서 엄히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사대부의 상장의 예는 얘가 모두 문공가래를 쓰나 그 사이의 제다가 고금의 마땅한 것이 달라서 거행하기에 어렵고 또 인자가 상사를 당한 처음에 애통하고 참달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경사의 말만을 따르니 원컨대 이제부터 예관이 가래 절목의 지금에 마땅한 것을 초하여 경사에 가르쳐서 무릇 상장을 만나면 한결같이 가래에 의하여 행하게 하면 그의 예전 제도에 합할 것입니다. 전에 말하기를 제도의 고침과 정령의 변경이 전의 것보다 10배나 이롭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전의 것보다 못한 것이겠습니까? 옛적에 조참이 소하의 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한나라의 400년 기초를 이루었고 왕안석이 조종의 법을 가볍게 변경하여 송나라의 남도의 화를 가져왔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법을 부산스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조 때 무릇 한 법을 세우고 한 벼슬을 베풀려면 반드시 대승으로 하여금 완전히 의논하고 참상하게 하여 진실로 의리에 합한 연후에 의첩을 내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혜를 쓰고 새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예전 법을 변경하여 그 재주를 팔려고 하여도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으니 500년이나 오래도록 유지한 것이 바로 이 까닭이었습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천운에 응하여 나라를 세우고 제도를 창건하고 법을 세워 경제 육전을 이루었으니 진실로 자손 만대의 귀감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영성한 운수를 만나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차례를 이어 있지 않아서 매양 교조를 내리심에 육전을 거행하는 것이 반드시 한결같으니 여기에서 전하의 선계선술의 성심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첩의 법을 다시 거행하지 않으면 지혜를 쓰고 새 것을 좋아하는 안석의 무리 같은 자가 후세에 나와서 예전 법을 변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비록 육전에 실리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법은 변경하지 말고 만일 부득이하여 고치고 바꾸거나 새 법을 세울 것이 있으면 대소를 막론하고 전조의 구제에 의하여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의첩을 내어 시행하게 하소서. 사라는 것은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문왕의 벌을 만들매 형벌하여 용서함이 없었고 공자가 춘추를 지음에 대과를 용서하는 것을 반드시 썼으니 성인이 가볍게 사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천명을 받는 처음에 만일 대사하지 않으면 그 반측한 것을 편안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고조가 진나라의 폐업을 이어 삼장의 법을 베풀어서 대사의 영을 행하였고 광무제가 난을 평정한 뒤에 또한 사유의 법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백성과 더불어 고쳐 시작한 것이니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후세의 이 뜻을 살피지 못하고 비록 대를 계승하고 습봉한 임금이라도 즉위하는 처음을 당하면 반드시 사유를 내리니 이것이 이미 의가 아니거든 하물며 경사와 복을 구하기 위하여 자주 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당태종이 말하기를 무릇 사유의 은혜가 오직 불귀한 무리에게만 미치니 한 해 2번 사하면 좋은 사람이 벙어리가 된다. 낙류를 기르는 자는 곡식을 상하고 간괴에게 은혜롭게 하는 자는 양민을 해친다. 그러므로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때 10년을 사하지 않음에 촉이 크게 화하였고 양무제가 매년 2번 사하였으나 마침내 기울어져 패하는 데 이르렀으니 내가 천하를 차지한 이래로 절대로 놓아주고 사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태종의 말이 깊이 절실하고 밝아서 실로 만세의 인주의 규범입니다. 지금 국가가 태평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자주 사유의 영을 행하니 신등은 두렵건대 죄가 있어도 벗어날 수 있어 징계함이 없으므로 악한 짓을 할 마음이 자꾸 생겨 마지 않을 것이니 어찌 밝은 때의 한 잘못이 아닙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선성의 남긴 뜻을 본받고 당태종의 고사에 의하여 비록 경사가 있더라도 가볍게 사유하지 마시어 간괴의 악한 짓을 하는 마음을 막으소서.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소위 한식은 임금이 정사에 골몰하여 여가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고, 미명에 일어나는 정복을 잊고 해가 진 후에야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에서 온 말이다. 조참은 한 고조의 공신 소하와 더불어 고조를 보조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평양 후로 본붕되었으며, 소하의 사후 유지에 따라 재상이 되어 소하의 방책을 잘 실행하고 한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소하는 한 고조의 공신, 시호는 문종, 고조와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였다. 낙류는 강아지 풀이고 곧 해초를 말한다. 간괴는 언짢고 해로움을 말하고 곧 간악한 사람을 말한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고명 인장 칙스를 가지고 황제의 사신 일행이 도착하다. 도지휘 고득 통정사 좌통정 조그임과 환관 태감 황음 조천보와 본조의 환자 주윤단 한천모가 등이 고명 인장 칙스를 싸가지고 이르니 산붕을 베풀고 결체를 하고 나래를 갖추었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군신을 거느리고 서교에 나아가마자 대궐에 이르러 예를 행하고 고명과 인장을 받았다. 봉천 승훈 황제는 제하노라. 짐은 생각건대 왕자가 천명을 받음에 육합을 통일하여 한 집이 되고 천도는 평등하게 사랑하여 만방을 일체로 본다. 그러므로 땅의 멀고 가까움이 없이 사람들이 모두 사모하고 복종한다. 우리 황고 태조고 황제께서 크게 천명에 응하시어 환구를 창조하시며 온 세상이 모두 신하로 순종하였다. 너희 조선국이 동번에 있어 먼저 성교를 입어 직공의 예가 건의한 것이 적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여러 번 은총의 물품을 내리었다. 짐이 통호하던 처음에 너가 깊이 황고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부의 교훈을 이어받아 곧 표주를 진달하여 직공을 다해 내정하였다. 이 충성을 생각하며 참으로 가상하다. 이에 너를 명하여 조선국왕으로 삼고 인장을 주어 길이 모토록 갚는다.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여 공경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는 도를 지키고 울타리가 되고 병풍이 되어 후손에게 남길 규모를 꾀하라. 그 위가 실로 어려우니 짐의 말을 믿으라. 게으르지 말고 거칠지 마라. 너의 공경할지어다. 너는 공경할지어다. 환구는 천지 곧 나라를 말하고 성교는 덕화를 말하며 건의는 과실이고 내부는 너의 압이고 모토는 옛날 제왕으로부터 받은 영지. 한대의 임금이 제우를 봉할 때 오행설에 의하여 그 방명의 흙을 흰 띠풀로 사서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1403년 영락 1년 고명과 인장을 내린다는 황제의 칙유. 칙유는 이러하였다. 황제는 조선국왕에게 칙유하노라. 짐은 생각건대 하늘은 밝은 도가 있고 순이하는 자는 창성하고 거스리는 자는 망하나니 그 응흠이 그림자와 메아리 같아서 소연하기가 심히 두려운 것이다. 옛날 우리 황고 태조 고황제와 화하에 군림하시어 만방을 차지하시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여 공을 이루고 다스림에 이르러 무릇 1월이 비치는 땅에 혈기가 있는 자는 높이고 가까이 하지 않음이 없었다. 조선은 바다 모퉁이에 밀접하여 있어도 성교가 먼저 미쳐 위험을 두려워하고 덕을 생각하여 직공을 다하기를 한결같이 하니 우리 황국께서 회유의 은총을 베풀어 물품을 주기를 거듭하였다. 짐이 즉위한 처음에 곧 조유를 보냈더니 너가 과연 천도를 공손히 하고 우리 황고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여 곧 배신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어 조공하였으니 예의의 부지런함이 좋게 가상할 만하다.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조선국왕의 금인과
고명을 주어 너로 하여금 은총과 영광을 빛나게 한다. 오직 덕스럽고 순한 것이 자기를 바르게 하고 오직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하늘을 감동할 수 있으니 간사하지 말고 사치를 숭상하지 말고 총명한 채 하여 전장을 패하지 말고 도망한 사람을 받아들여 예전 교훈에 어그러지게 하지 말고 대대로 번방을 지켜서 너의 땅을 다스려 편안케 하여 동방의 신민으로 하여금 모두 복되게 적게 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그러므로 치교하는 것이 마땅히 지극한 회포를 체인하라.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신 황음 등이 가져온 선유. 사신 황음 등이 싸가지고 온 선유의 성지 내용은 이러하였다. 영락 원년 2월 초 8일 봉천문에 이른 조회 때에 성지를 선유하기를 건문 때 도망하여 흩어진 사람이 많은데 다른 곳으로 도망간 사람이 많고 약간은 그곳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다. 너가 그들에게 말하여 알리되 돌아가 국왕에게 말하여 하나하나 모두 보내오게 하라. 동일에 예부상서 이지강은 본부에서 상위의 성지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조선의 일로서 인신 고명 여길은 너 예부에서 모두 주순하여 저들에게 주어서 가져가게 하라. 바깥 나라가 비록 많으나 너희 조선은 다른 곳에 비교할 수 없다. 군신관과 부자간이 모두 일반이니 효도하고 순종하여 도리를 아는 자식이 있고 오역 불효하고 도리를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다. 도리를 알지 못하는 자식은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꾸짖어도 괴이하지 않지만은 도리를 아는 자식은 9번 지극한 마음으로 효도하고 순종하더라도 한 번만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 꾸짖으면 9번 효순한 마음까지 모두 소용이 없게 된다. 지금 상위가 한 가지 일들을 모두 태주를 본받아서 행하니 매일 홍무 2년 3년 이래의 외방에 보낸 문서와 외방에서 온 문서 태조가 지은 시를 가져다가 모두 매일 본다. 너희도 그곳에서 홍무 2년 3년 이래의 문서를 가져다가 어느 때 문서에는 좋은 말이 있고 어느 때 문서에는 괴이한 말이 있고 두려워하여 도망간 소인이 있는 것을 자세히 보라. 조금만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종전에 효순한 것까지 모두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것이 가장 기묘한 일이다. 너가 이 뜻의 말로서 국왕에게 말하여 상의의 후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가 끝남에 엄이 말하기를 황후께서 현비에게 하교가 있으니 궁에 들어가서 친히 전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자가 해산한 뒤에 병이 낫지 않았으니 나으면 마땅히 명예 하겠소 하였다. 사신이 나가서 태평관에 이르니 임금이 태평관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오역은 불가의 말로서 지옥에 갈 원인이 되는 5가지 악행 곧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중에 회합을 깨뜨리는 것, 불신을 상하는 것 등이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하등극사 하윤 등이 복명하고 병부 주사 육옹이 보낸 부자도 등을 올리다. 하윤 이점 조박 등이 명나라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임금에게 복명하기를 황제가 윤 등을 보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사신이 도착한 이튿날에 곧 왔구나 하고 표리 6벌과 초 350정을 주고 후하게 위로하여 보냈습니다 하고 병부주사 육옹이 붙여 보낸 부자도 삼원연수도 조정묘휘를 드렸다. 인묘의 휘는 세진이고 고황제의 휘는 원장, 자는 국서이며 황제의 휘는 체이고 제왕의 휘는 상, 강, 숙, 정, 단, 제, 기, 단이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5번째 기사 고명, 금인, 영락, 원년, 대통령을 보낸다는 명나라 예부의 자문. 예부에서 급사하기 위한 일, 내관, 태감, 황음 등을 보내어 정부사, 도지휘사, 고득과 함께 고명,
금인과 영락 원년 대통령을 싸가지고 조선국에 가게 한 것 외에 마땅히 본국에 자문을 알리는 바이니 먼저 준 고명 구인 인지를 돌려보낼 것입니다. 자문하는 것은 조선국왕 고명 1통, 금인 1과, 금인지 1과를 주는 것입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6번째 기사. 명나라 병부에서 보낸 말무역에 관한 자문. 병부에서 마필을 무역하여 바꾸기 위한 일. 상과에 보면 먼저번에 태복시 소경 충맹헌을 등을 보내어 단필 등의 물건을 가지고 조선국에 가서 말 1만 필을 바꿨는데 이미 사온 마필을 제외하고도 본국에서 이미 받은 단필 등의 물건이 있습니다. 일찍이 사지 않은 말이 2193필이나 되므로 지금 조선국에서 보낸 사신이 경사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는 편에 본국에 이자하는 바이니 문서가 이르는 날에 곧 전항의 마필을 사서 요동도사에 보내어 교부하고 산 마필의 털빛과 나이를 갖추어 회보하고 자문할 것입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7번째 기사. 원자가 입학하다. 임금이 입학 가운데에 일부 생리학을 지시하다. 학생복을 입고 문묘에 참례하며 작을 드리고 박사에게 속수의 예를 행하였는데 성균 사성 설친과 사예 김조로 박사를 삼아서 받았다. 속백 한 광주리, 술 한 병, 포 한 소반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신사 박성명이 원자의 입학의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아직 이름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글을 읽는 것이니 위의 것을 갖추지 말고 청량산 등물을 제거하라 하였다. 속수는 제자가 될 때 스승에게 드리는 예물을 말한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8번째 기사. 다시 지는 관마색을 설치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9번째 기사. 관포를 갖추고 고명 인장을 받은 데 대한 의정부의 할애를 받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0일 병진 첫번째 기사. 사신 조거임이 문묘에 알현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0일 병진 두번째 기사. 태평관 잔치에서 환관 황음이 무리하자 일찍 파하다. 임금이 태평관에 나아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환관, 황음 등의 행동거지가 무리하므로 임금이 뜻에 맞지 아니하여 잔치를 재촉해 파하였다. 이튿날 주윤단, 한천모가 등이 대궐에 나와 사례를 행하니 임금이 예로 접대하였다. 윤단이 사례기를 지난번에 온전히 돌아와서 황제께 호소하기를 조선국왕이 성질이 고황하여 신을 거만스레 대접하고 노왕은 그렇지 않아서 예로 대접하였으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폐하에게 향하는 정성이 후하고 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니 황제께서 도리어 온전을 나무라기를 너가 내 신으로서 마땅히 의사의 위에 앉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 아래에 앉아서 마침내 그와 같이 만들었으니 국왕의 허물뿐 아니라 너가 자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신등이 질이 낮은 환관으로 도주의 위에 거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답하기를 성천자가 즉위하시던 처음에 온전히 조서를 받들고 우리 누방에 왔으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 이길 수 없었는데 어찌 무시하고 그만한 뜻이 있었겠는가. 오직 잘 주달하여 주기 바랄 뿐이요 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고항은 뜻이 높아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음.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0일 무오 첫번째 기사. 사신, 황음, 조천복, 고득 등이 남교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등이 사냥을 구경하기를 청함으로 임금이 의안대군 이하와 이숙번에게 명하여 군사 1000기를 거느리고 남교에서 사냥하게 하였다. 등이 날쌔고 용명스러움을 칭찬하였으며 잡은 새도 또한 많았다. 의정부에서 남대문 밖에 장막을 베풀고 잔치를 벌여 위로하고
전물역에 돌아왔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0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안동 상주 등지에 5일 동안 서리가 내리고 가물다. 초목이 말랐다.